안녕하세요 여러분, 100% 국어입니다. 지금부터 클리닉 문법 특강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1강의 제목은요 여러분, 언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기 앞서서요, 제목을 보시면 제목에서 잠깐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언어란, 본질이란 이런 생각을 잠깐 해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의 본질적인 성격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7가지를 할 텐데요. 이렇게 다 뒤에 성자로 끝나고 있으니 다 그 성격들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먼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목들을 보시면서 이 제목을 통해서 뭘 공부할지 예측해 보자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1번 기호성, 2번 자의성, 3번 사회성, 4번 역사성, 5번 규칙성, 6번 창조성, 7번 분절성입니다. 저를 따라서 잘 읽어주셨죠?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런 기호를 나타내 볼게요. 이런 기호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기호. 네, 화살표 이쪽으로 가란 뜻이겠죠? 수학에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기호죠. 그렇죠? 이런 기호들.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호를 보고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까닭은요, 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약속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이 기호들이 다 가진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 볼게요. 기호로서 가지는 의미가 있다. 그 의미를 언어로 나타낸 겁니다. 이때 그럼 언어라 하면요, 우리가 문자로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소리로 말하는 그 음성 있죠? 소리, 이것을 포함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라고 쓰는 문자, 그리고 나무라고 발음하는 이거 있죠? 요게 바로 언어입니다. 그리고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기호를 보면요, 의미를 딱 떠올릴 수가 있죠? 나무 한 그루를 예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까요? 요런 의미 말입니다. 이따가 필기하실 때 요 예는 같이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정리해 볼게요. 요 의미가 바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내용, 이 언어가 바로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호성이란 전달하고자 하는 요 의미를 언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의미를 언어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의성으로 가겠습니다. 자자는요, 한자를 찾으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제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마음대로라고 적어 볼게요. 마음대로. 의자는 뜻 의자입니다. 마음대로 뜻을 정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추측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추측이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의미라는 내용이 있다면 이것을 언어라는 형식에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요 둘의 관계 말입니다. 요 둘의 관계가 마음대로 이렇게 짝지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대로 정해진 거구나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좀 어려운 단어를 좀 얘기해 볼게요. 어려운 단어, 필, 연, 적이, 아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연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어요. 요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반드시라고도 말을 했는데 이 필자가 바로 반드시 필자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연이 그럴연, 반드시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아, 정말 참고로 반드시 필자는 한자로 이렇게 적는데요. 마음 심자에다가 선 하나를 딱 그어서 마음을 이렇게 밧줄 같은 걸로 단단히 동여맨 모양입니다. 왜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하기 싫을 때,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런 의미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 그럴연,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뜻인데요. 이 의미는 무조건 이렇게 나타내야 돼. 요 둘의 관계는 무조건 그런 거야. 반드시 이래야 돼. 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친구들? 정리해 볼게요. 의미와 언어의 관계는 마음대로 정해진 거다. 즉,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요. 제가 여기를 좀 지우고요.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필연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둘의 관계는 반드시 그럴 연이었어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sky라고 하잖아요. 하늘, 어떤 구름을 나타내 볼까요? 구름도 있고 해도 있고 이렇게 할 때 이걸 우리는 하늘이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sky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의미와 이 언어의 관계가 무조건 하늘이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거의 80억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80억 인류가 다 똑같은 말을 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의미와 이 내용의 관계가, 언어의 관계가 그 나라 사람들 마음대로, 그 나라 사람들 나름대로, 저는 마음대로도 좋지만 나름대로라는 말도 좋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요.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정한 거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의성이란 의미와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그 관계가 필연적이 아니라 나름대로 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회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러 사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이렇게. 자, 어쨌든 사회는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사회성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약속. 이렇게 합시다. 라고요. 그 프랑스 소설 중에 책상은 책상이다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너무 심심해서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침대를 사진이라고 부른다든지 책상을 아마 침대였을 거예요. 침대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바꾸어 부르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릅시다라고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이거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를 위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대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아까 제가 사회하면서 여러 사람을 그림으로 나타냈었잖아요. 여러 사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다고 해봐요.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어느 개인이 나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겠죠. 친구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개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랑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알겠죠? 처음에 언어가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 의미를 이렇게 나타내보자 라고 정한 것은 이 나라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마음대로 정한 거지만 이게 한번 약속이 되고 나서는요.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점을 헷갈리지 말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성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성이라는 말은요.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 의미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이요. 사실 나라도 그렇잖아요. 없던 나라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생성. 또 나라가 사실 처음에 그런 모양과 다르게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나중에는 불행히도 소멸하기도 하는데요. 언어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같은 게 있습니다. 새롭게 생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컴퓨터,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것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의 경우는요. 의미가 변화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얼굴이 예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모두 얼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얼굴만 가리키게 되었죠. 이렇게 의미가 축소되기도 하고요. 의미가 확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미가 확대되는 건요. 그 다리입니다. 다리. 예전에는 사람 다리, 동물 다리만 가리켰는데요. 요새 어때요? 책상 다리도 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유생물이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의미 확대의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의미가 변화하는 것도 있어요. 의미가 아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냥 의미가 변화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가엾다, 불쌍하다라는 단어였는데요. 지금은 예쁘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멸 단계는요. 지금은 잘 쓰지 않아서 이제 바뀐. 근데 이 과정에서 경쟁을 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즈음은이란 단어가 있었거든요. 순우리말에. 근데 천하고 경쟁을 했어요. 숫자 1000. 이겼습니다. 불행히도 사라졌어요. 그 다음 온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도 한자어 백과 경쟁하다가 사라졌어요. 이렇게 역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규칙성으로 가겠습니다. 규칙성은요, 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지켜야 하는 것,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은요, 예를 들어서 새 옷 이렇게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성격이 있어요. 옷, 새 이렇게 나타내진 않지요. 이런 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요. 창조성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의미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알고 있는 단어를 가지고 새롭게 막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얘는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원하면 써도 되고요. 엄마, 물 이런 단어를 아기가 배웠다고 합시다. 아기는요, 엄마 물을 가지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엄마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사람은요, 경우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이 생기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런 게 창조성입니다. 그리고 분절성으로 가실게요. 절자가 마디 절자고요. 나눌 분자입니다. 마디 나눈다란 뜻인데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요, 계속 이어지는 연속적인 세계예요. 그런데 언어라는 것은 때로 이런 것들을 좀 마디 나눠서 파악을 합니다. 분절해서 파악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아침, 점심, 저녁 생각해 보시면 아침, 점심, 저녁은 어떤 구분이 딱딱 있는 게 아니라 쭉 연속성상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분해서 좀 나눠서 파악하고 있지요.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의성까지 형광펜 체크했는데요. 사회성, 사회 구성원끼리의 약속이라고 얘기해서 키워드 알아두시고요. 역사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규칙성, 지켜야 하는 것, 창조성,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 이건 딱히 안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절성, 세계는 연속적이지만 언어는 이렇게 나눠서 마디 나눠서 파악을 하더라. 이렇게 말입니다. 어떠셨나요? 여기까지가 언어의 본질 설명인데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카톡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